오늘 우리는 부당해고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해고를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하며 단순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25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충분한 감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 시기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인 기간이나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지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복직 시점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 업무 부여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는 구제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민법에 따른 구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업무 명령이 부당한 경우 근로자의 거부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업무 명령에 대한 거부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